네, 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강남의 지역에는 아직도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방치돼 있습니다. 침수 차량만 7,000대를 넘어섰는데요. 기습적인 침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런 네. 침수, 지금 비가 충청권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상황일 때까지 운전이 가능할까요? 언제 멈춰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자동차별로 좀 안전해, 물에 빠졌을 때 어느 깊이까지 안전한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보통 차종 같은 경우 40cm에서 50cm까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바퀴 절반 정도 높이가 되는데 뭐 차종별로 회사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공기 흡입구가 이거 라디에이터 쪽에 있는데 좀 55cm 정도로 좀 낮고 국산 그랜저 같은 경우 80cm 높이에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그것보다 낮은 높이에서는 실제 물을 좀 지나갔다 하더라도 세차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배선들은 또 방수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차할 때 본네트 열고 안에도 그냥 그 워터건 같은 걸로 쭉 쏴도 되거든요. 그렇게 방수 처리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엔진 안으로 공기 흡입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엔진을 드러내고 다 분해해서 세척해야 되고 수백만 원, 차종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100% 침수차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일단 타이어 절반 이상 차면 주행하지 말아라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절반 이상 차면 주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절반 미만인 것 같은데 앞에 대형차가 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버스나 대형차를 따라가면 안 대형차들, 돼요? 그렇죠.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들은 깊은 물에서 쭉 지나가면 이게 아,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로 물이 쫙 퍼지거든요. 예. 그래서 물 높이가 낮습니다. 물론 아무 정차 없이 한 번에 쫙 빠져나가면 안전한 도피가 될 수 있겠는데 중간에 앞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트럭이나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요. 예. 뒤따르던 승용차도 정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좌우로 갈라졌던 물들이 쫙 몰려들면서 급작스럽게 수위가 높아져서 실내 매트나 시트까지 물이 잠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이어 절반 이상 되는 깊이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 차게 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창문을 열고 아니면 문을 열고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차도 따라가면 안 된다. 네네. 운전할 때 이런 경우에 뭐 에어컨 같은 건 반드시 꺼야 됩니까? 뭐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 깊이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에어컨 같은 데 보면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있고 여기에 각종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에어컨을 끄고 운행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혹시 수리비나 아니면 각종 뭐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뭐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운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운전하다 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시동이 네네. 꺼질 때 뭐 지나가고 싶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동이 꺼졌다는 얘기는 엔진에 이상이 있든지 물이 일부 들어가서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다음에 보험사나 제작사 등에 연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도피할 완벽한 탈출 통로가 있다라고 돼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일부 공구를 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혹시 대비해서 배터리의 배선을 완전히 빼서 장갑으로 싸두거든요. 그럼 전자부품들의 일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실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런 공구나 이런 여유가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동을 끄고 키를 뽑고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키를 뽑고 빨리 탈출하라. 네. 그리고 요즘 전기차 많이 타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네. 경우 이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뭔가 좀 감전 위험 더 높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차고에서 부품들 중요 부품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높이가 뭐 16에서 20cm 이렇게 좀 낮긴 합니다만 이 배터리라는 게 워낙 수분과 공기 노출에 민감하다 보니까 패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팩 자체는 1m 물 깊이에 담가놔도 실제 어떤 방수 설계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오히려 물에 어느 정도 깊이 이상 잠겼을 때 각종 모터나 구동이나 다른 부품들의 이상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타이어 절반 높이를 기준으로 탈출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배터리 팩이 어디 손상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각종 센서들이 셧다운되면서 배터리 전원이 밖으로 흐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센서나 원천 차단 시스템이 고장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설계 자체로서는 내연기관 대비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전 위험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전기차의 경우 네. 이렇게 정리를 다만 하셨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이제 침수된 지역이 정확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차가 무리하게 운행을 하면서 바닥에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해서 배터리 팩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감전은 아니더라도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각 보험사에 신고된 침수된 차가 뭐 7천 대를 넘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이제 정비 아니겠어요? 이 침수된 네네. 차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엔진룸에 물이 차게 되면 침수차 수리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정비 비용은 콘스탄트로 나올 텐데 차량의 잔존 가치가 다르겠죠. 새 차일 경우, 고가일 경우, 아니면 뭐 오래된 차량일 경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완전히 침수될 경우에는 전손 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리 비용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요. 하지만 뭐 새 차고 일부만 잠겼을 경우에는 일단 침수차 하면은 각종 오일류, 냉각수도 모두 교환해야 되고요. 각종 배선이나 커넥터를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깨끗이 물로 씻고 완전히 말려준 다음에 배선에 윤활제를 뿌려주고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차량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코팅 처리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매연 포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DPF나 각종 부품들이 배기관에 있거든요. 옛날에 배기관 같은 경우 그냥 칸막이만 있었고 여러 개의 방처럼 물이 들어갔다 빠져도 지장이 없었지만 요즘 어떤 매연 포지 필터 같은 경우는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클리닝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혹시 이게 손상이 돼서 교체하게 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유차나 이런 경우에는 배기구도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엔진룸에 물이 찬 경우 이게 전손 처리, 폐차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폐차라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전손 처리됐다는 얘기는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 가치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에 대해서 이거는 전손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 차주는 의무적으로 이걸 폐차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300만 원의 벌금에 부과도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침수 처리는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를 하면 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는 수리비가 잔존 가치보다 높아지거든요. 중고차로 판매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대충 수리를 하고 당장 움직이는 게 지장만 없게 한 다음에 어떤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차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2차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를 하고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침수된 차 이제 뭐 보상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대부분의 경우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는 게 기본이겠죠. 자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차량 보험이 없고 뭐 대물 보험만 들어있고 대인 보험만 들어있을 경우는 안 되겠고. 근데 이제 자차 보험 중에도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1인 사고. 왜냐하면 차대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고 혼자 스스로 사고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특약을 혹시 따로 들지 않았다 하면 보상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보험 중에 그 일단은 1인 사고 이 보험이 독립사고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보통의 경우에 말씀하신 1인 사고 다 보험에 보통 다 가입이 보험에 들어있죠. 있습니까? 자차 보험이 들면 대부분 들려 있습니다. 대부분에. 네. 대부분은 들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통제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거나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그 서해안 어디서 그 갯벌에 전기차 하나 빠진 것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 무리해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썬루프를 열어놓거나 창문을 열어놔서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마 보험 처리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차료를 받는 하상 주차장 같은 데 주차했을 경우는 보험에서도 처리를 안 해주고요. 그 주차장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의 별도의 그 손실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차량 내부나 뭐 트렁크에 혹시 좀 비싼 제품을 넣어둔 경우 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물건이 침수나 분실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차가 될 경우에는 아까 반드시 그 전손 있는 폐차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데 차량의 잔존 가치는 1,000만 원인데 엔진까지 완전히 물이 들어가서 엔진 분해 조립에 모든 배선, 방청 처리,
녹 제거 이런 걸 다 하면 수리비가 1,500이 나온다. 그러면 1,500에 수리를 해서 1,000만 원에 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폐차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하는 분들이 새 차를 살 경우에 뭐 세금을 네. 좀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고 폐차 증명서하고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등록사업소에 제출을 하면 일단은 새로 차를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침수된 차들이 이렇게 좀 수리를 해서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이런 차를 피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모든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 모드로 든 다음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곰팡이 냄새나 꾹판 냄새가 나는지 이런 후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맨 끝에 이물질이나 진흙이 묻어있는지 보는 법도 있는데 전체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 이것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룸이나 엔진룸 바닥, 트렁크 가장 낮은 부분, 공구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 모래나 이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1단계는 실내 매트가 젖었으면은 이거 침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내 매트 시트 밑에도 각종 전기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차 문을 열면은 그 바디 프레임에 보면은 플라스틱 카바 같은 게 있습니다. 발 디디는 쪽에. 그 카바를 분해해서 내부를 보든지 A필러 쪽에 어떤 이런 실내 내장재를 뜯어보면 물이 들어온 부위까지는 정확히 금 긋듯이 녹이 슬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부위까지 부식 방지 금속으로 만드는 원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철제나 각종 전기 기판의 프레임 등은요 물에 한 번만 닿으면 며칠 안에 반드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쉽게 뜯어보면 됩니다. 결국은 저 같은 경우 중고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업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승을 하면서 제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카센터에 가서 침수차 여부는 한번 확인하는 이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침수 대처 방법, 보상 방법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